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달리기를 비롯한 스포츠 부상이라는 게 한번 겪고 잘 회복해서 다시 러닝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은 지독한 신스프린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상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너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스프린트 왜 이렇게 잘 안 낫고 나은 듯 하면서도 달리다 보니 또다시 아프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강이 통증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신스프린트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스프린트로 고생하다가 이걸 극복해낸 러너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양쪽으로 신스프린트 통증이 있었던 러너분이라고 하고요, 왼쪽이 교정 전, 오른쪽이 교정하고 신스프린트가 좋아지고 나서 러닝 영상입니다. 왼쪽 보시면 하체, 특히 정강이 쪽으로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발목이랑 발을 많이 사용해서 지면을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른쪽은 코어와 골반을 좀 더 부드럽게 활용함으로써 힘의 방향이 앞쪽을 향하면서 지면에 반하는 게 아니라 지면을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골반을 보시면 비교가 더 잘 되는데요, 왼쪽은 골반이 고정돼 있죠.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골반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체중을 몸 전체로 분산해서 부담하는 모습입니다. 스틸샷도 비교해보면 몸통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서 러닝 이코노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이분은 좌측 영상에서 왼쪽 둔근의 약화로 인한 골반 움직임의 불균형이 보이거든요. 아마 앞이나 뒤쪽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면 더 확연히 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좌측 다리를 디딜 때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텐션을 과하게 줄 수밖에 없게 되고 정강이 쪽으로 부하가 더 실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틸샷 보시면 골반 뒤로 살짝 빠져서 전방 경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한쪽 발이 앞으로 나올 때 고관절 근육에 더 큰 힘을 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도 펴지면서 관절에도 충격을 더 줄 수 있고, 체중에 비해 하체 근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체 힘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오른쪽은 대충 봐도 훨씬 좋죠. 러닝 중에 몸이 스스로 컨트롤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골반의 위치도 좋아졌고 다리가 훨씬 부드럽게 나아가지고요. 확실히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다 보니까 정강이 쪽으로 오는 충격이 덜하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우측의 러닝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신스프린트를 극복한 자세와 주법의 교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신스프린트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이거는 신스프린트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부상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체중입니다. 자세와 주법도 물론 좋아졌지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죠. 달리기 능력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부상에 대한 위험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몇 킬로를 빼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씩 1, 2kg 차이에도 충격량은 훨씬 큰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많은 통증과 부상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러너에게 특히 부상이 잦은 경우라면 적절한 식단 관리는 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살 빼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자세와 주법입니다. 오버스트라이드를 동반한 힐스트라이크 착지는 유명한 신스프린트의 원인이고요, 상체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근막 라인이 너무 굳어 있거나 타이트한 경우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충격 흡수가 하퇴부로 몰리면서 정강이 뼈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직 진폭이 크고 지면 접촉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도 정강이 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습관적이거나 혹은 러닝화의 영향으로 푸시오프 순간에 발가락보다는 다른 발가락을 더 사용해서 밀어내는 주법의 경우에도 후 경골근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쓰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다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세와 주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피드백, 반성과 교정 훈련, 이런 것들이 자꾸 낫지 않는 부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신스프린트의 회복과 재활에 대한 건데요, 보통 러너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1, 2주 정도 쉰 다음에 그래 이제 부상 때문에 쉬었으니까 다시 뛰어야지 하고 금세 예전 페이스로 뛰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휴식했는데 왜 또 아프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간단히 숫자로 말씀드리면
경골과 주변 근육 강도가 원래 50점이었는데 자세, 주법, 훈련 강도 어떤 원인에서든지 간에 50점을 넘어가게 되는 충격이 자꾸 반복되면 경골은 30점으로 약해지고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35점짜리 조깅만 해도 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식을 해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단지 휴식을 통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50점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거기다가 휴식만으로는 회복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재활을 통해서 적극적인 휴식을 해주셔야 하고, 다시 조깅을 시작하게 되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 운동을 해줌으로써 50점이 아니라 60점, 70점으로 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러닝의 실력이 향상되어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부상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빨리 익혀질수록 정체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계속 러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상이 생기면 쉬어야 되는 건 다들 아는 거고, 좋아지고 나서 다시 뛰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부상들, 특히 신스프린트의 경우에는 러너를 계속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체중, 자세, 보강 운동,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러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